안녕하세요. 2학년 과학입니다. 오늘은 밀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204쪽에서 205쪽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밀도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혼합물의 밀도가 순물질의 밀도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밀도를 가지고 혼합물과 순물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용유와 물과 얼음을 한 번에 같이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물과 얼음 같이 넣으면 얼음이 물 위에 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식용유까지 같이 넣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넣겠습니다. 물이 질러도 이 물에 이게 식용유와 물 사이에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자, 예측을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식용유와 물과 얼음을 다 같이 한꺼번에 넣게 되면 얼음이 식용유와 물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이 실험 영상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물질의 밀도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세 가지 물과 얼음과 식용유를 한꺼번에 넣었을 때 가장 아래쪽에 물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얼음, 가장 위에 식용유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밀도 값을 비교를 해보면 물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얼음, 그 다음 식용유, 이러한 순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표를 잠시 봤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얼음의 밀도가 0.92, 물의 밀도는 1. 그래서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더 작고, 즉 가벼워서 물 위에 뜨죠. 그러면 지금 여기 표에서 식용유의 밀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식용유의 밀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나요? 자, 식용유가 얼음보다 더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밀도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얼음의 밀도인 0.92보다는 더 작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우리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교과서가 205쪽입니다. 205쪽에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컵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넣어 두었고, 자, 지금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 층을 보시고 물질의 밀도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장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돌이 있죠. 그리고 글리세린, 물 위에 플라스틱 떠 있고요. 위에 식용유가 떠 있고 식용유 위에 나무가 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것은 돌이 되겠고, 그 다음 가장 작은 것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뜨고 가라앉는 이런 현상을 밀도 값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물질의 경우에는 밀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뜨는 물질들은 밀도가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무는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물 위에 뜨지만 그 돌은 나무보다 훨씬 작고 가벼워도 물 속에 가라앉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밀도 값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뜨고 가라앉는 현상들. 따라서 이제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에 뜬다. 위로 뜬다. 그리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자, 물 위에 뗏목, 나무 뗏목이 떠 있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물과 나무 도막, 물과 나무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맞습니다. 물이 더 크겠죠. 그래서 밀도가 작은 나무는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풍선이 두 개가 있는데 풍선 하나는 지금 위로 떠 있고 풍선 하나는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떤 기체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 대충 아십니다. 이거는 지금 헬륨이 들어있는 헬륨 풍선이 되겠습니다. 헬륨 풍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위로 뜹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으로 불어서 만들어낸 풍선의 경우에는 아래로 가라앉죠. 여러분들 입으로 분다 후 이렇게 날숨이죠. 날숨에는 어떤 기체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헬륨 풍선은 뜨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입으로 분 풍선은 가라앉고 이 현상을 가지고 밀도값을 비교를 해본다면 네, 공기보다 헬륨의 밀도가 더 작다. 그리고 공기보다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더 크다라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들을 밀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혼합물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 영상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지금 달걀을 넣었을 때 달걀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소금물을 만들었는데요. 여전히 가라앉아 있네요. 소금을 더 많이 녹여볼 겁니다. 계속 여전히 가라앉고 좀 뜨는 것 같다가도 가라앉네요. 소금을 더 많이 녹입니다. 뜹니다. 이번에는 이 달걀을 정중앙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정중앙에 떴습니다. 소금의 양을 적절히 조절을 하니까 이렇게 달걀이 정중앙에 뜰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205쪽에 혼합물의 밀도는 어떠할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실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왼쪽에 이제 물에 달걀을 넣었을 때 달걀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 물에 소금을 녹이면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요. 이 녹이는 소금의 양이 점점 증가할수록 소금물의 밀도도 점점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소금을 녹이게 되면 이 가라앉아 있었던 달걀이 이렇게 중앙에 뜨게 됩니다. 여기에 소금을 더 많이 넣게 되면 마침내는 달걀이 소금을 위에 완전히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서 밀도의 값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물이죠. 이때는 자, 물과 달걀의 밀도 값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달걀이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았다는 얘기는 달걀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달걀이 소금물 위에 떴습니다. 자, 떴다는 것은 달걀의 밀도가 소금물의 밀도보다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금물의 밀도와 달걀의 밀도가 같아질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소금물이고 여기도 소금물이죠. 그죠? 달걀의 밀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달걀은 그대로 그 달걀을 쓰는데 이 소금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이 소금물의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혼합물의 밀도는 늘 일정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성분 물질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밀도의 값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혼합물과 비교해서 순물질의 경우에는 순물질의 밀도는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 밀도의 값을 조사를 하면 이 순물질과 혼합물이 이제 비교가 됩니다. 어떤 물질의 밀도가 계속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그 물질은 순물질이구나. 그리고 어떤 물질의 밀도가 계속 달라진다 한다면 그 물질은 혼합물이 되겠구나 라고 이 물질들을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밀도 값을 가지고 지금 물질들을 구별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물질의 이 밀도의 값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 주변에 이제 뜨고 가라앉는 그런 현상을 밀도의 값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라앉는 물질은 밀도가 크다. 뜨는 물질은 밀도가 작다. 그리고 두 번째, 혼합물의 밀도는 일정한 것이 아니고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밀도를 가지고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그 밀도, 그 학습지 있죠? 학습지를 제가, 과목별 커뮤니티 방에 답안을 올려놓을 거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 영상 끝나고, 밀도 학습지 빈칸 채우는 그 영상도 제가 밑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밀도 학습지를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